자, 그럼 법조팀 송정훈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주요 쟁점을 이렇게 짚다가요. 1시간 걸쳐서 쭉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범, 그래서 초범? 이게 초범이 아닐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반성이 없다. 그러면서 약간 형량에서 많이들 의아했죠. 자, 그렇지만 또 주요 쟁점에선 의미가 있는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했던 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 그리고 서부지법 관할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중 기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내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중 기소다, 공소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라면서 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상계엄과 같이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국정 각 분야를 담당하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은 더 크다. 이러면서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와 권력 견제 기능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들으라는 거죠, 다들. 근데 오늘 판결문 쫙 듣다가 중간에 김성훈 경호차장 등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약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재판이기 때문에 내란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네. 체포방해 그리고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경호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판단도 오늘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을 비롯한 당시 경호처 수뇌부들도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오늘 재판에서 이제 외신을 상대로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외신 대변인에게는 사실을 가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권 남용을 한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심에서 2심으로 가잖아요. 그럼 2심 재판은 새로 만들어질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게 되나요? 예, 일단은 결국 항소심이 진행이 될 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서울고법에서 전체 판사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전담 재판부 2개 부를 설치하는 것으로는 결정을 했는데 다음 달 23일에 법관 정기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자체는 이 이후에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선고된 이 체포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수석부장이 맡고 있는 형사 20부로 가배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가배당이요, 네. 예, 소송 기록이라든가 이 각종 서류들을 넘겨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어느 재판부라도 이 사건을 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오는 29일 2차 판사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 방식이 정해질 텐데 이후 내란 전담 재판부가 꾸려지면 아마 해당 재판부로 이 사건이 이송될 것 같습니다. 네, 법조팀 송정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